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등 연계 개념이었던 지수 법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자.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될 거니까 기본적인 상식이 돼야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지수 법칙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죠.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하면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a의 m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익힐 때는 어떻게 익히는 거냐면 거듭제곱과 거듭제곱이 곱해졌어요. 그러면 지수에 뭐가 되는 거야? 합이 되는 거지. 그치? 거듭제곱과 거듭제곱이 곱해졌을 때, 거듭제곱과 거듭제곱이 곱해졌을 때는 뭐가 된다? 지수의 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나누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선은 여기는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먼저 했네요. 자, 그러면 거듭제곱에 a의 m제곱을 n제곱을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a의 mn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쵸?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거듭제곱을 다시 거듭제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수의 그렇죠. 지수의 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누는 경우예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 근데 여기선 친절하게 이렇게 써있어. m이 n보다 클 때, m이랑 n이랑 같을 때, m이 n보다 작을 때. 이건 실은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선생님은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왜? 복잡해요. 수학을 공부할 때, 익힐 때, 개념을 공부할 때 좀 단순하게 익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실은 어떻게 하는 거죠? a의 m 마이너스 n제곱이죠. 그치? 자, 그러면 얘는 a의 n 마이너스 n제곱이야. 그러니까 거듭제곱과 거듭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고 했고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을 나누면 뭐가 되는 거야? 지수를 빼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얘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m이 n보다 클 때, m과 n이 같을 때, m이 n보다 작을 때는 나눠서 지금 공부를 했었죠. 중학교 때.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복잡하니까. 얘를 뭐 해야 돼? 최대한 간단하게 외우고 공부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공부는 쉽게 해야 돼요. 최대한. 쉬울 수 있을 때만, 더 이상 쉬워지지 못할 만큼 쉽게 공부를 해야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치? 자, 우선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 나누기지? 거듭제곱 나누기 거듭제곱은 어떻게 한다? 지수에 뭐가 된다? 차.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겠지. 방금 전에 여기 나눠져 있는 것처럼 하려면 먼저 얘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m이 n보다 크다?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냥 지수의 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필수에 상관은 없어. 그치? 다음 두 번째. m이랑 n이랑 같대. 그러면 어떤 경우야? m에서 n을 빼봐. 그럼 어떻게 되니? 0 되죠, 0. m하고 n이 같으면 어떻게 돼? 지수가 0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돼. a의 0제곱이 무엇이냐? 1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왜 a의 0제곱을 했는데 어떻게 1이 됩니까? 얘는 약속이에요. 수학적인 약속이야.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a의 0제곱, 지수의 0제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해야 되냐면 이거는 수학적인 계산을 하기 위한 약속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복소수를 배웠으니까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자면 복소수는 실제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허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말 자체가 허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진 넘버라고 불러요. 상상의 숫자. 그치?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근데 걔를 왜 배워야 되냐면 이유는 이거야.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x축과 만나지 않으면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근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왜?
2차 방정식이잖아. 말 그대로 차가 2차라는 것은 x가 2번 곱해졌다는 거기 때문에 x가 2번 곱해졌으면 x가 뭐야? 근이지. 근이 몇 개 있어야 돼? 반드시 2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x축과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근이 없어? x가 2번 곱해져 있는데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허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용하지는 않아. 하지만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a의 0제곱, 모든 수를 0제곱하면 1이 됩니다. 얘는 약속이에요. 약속은 뭐 해야 돼? 외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려면 이제 대수학이나 이제 뭐 대학교 수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우면 되고, 지금은 모든 수를 0제곱하면 1이구나. 이거는 약속하는 거니까 암기해 줘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제 m이 n보다 작을 때야. 자, m이 n보다 작으니까 앞에 있는 게 더 뭐해? 작지.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거야.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가 되죠? 그렇지. a분의 1이 됩니다. a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제곱이라는 것은 이 앞에 지금 있는 밑을 역수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실은 이거 두 가지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나눠서 지금 문제도 보면 어떻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a의 m-n제곱이 m이 n보다 뭐하면 작으면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이렇게 쓰래. a의 n에서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 빼서 이렇게 하래. 이거 외우려니까 얼마나 복잡해. 식 자체도 복잡한데 이거를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냐 이거야. 이렇게 하려면 너무 까탈스럽다 이거야, 문제 풀기가.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이것만 외워. 이거 앞에서 이거 빼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치? 이거 빼는 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계속 연습을 해왔으니까. 그치? 이것만 딱 외우는 거야.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거야. 자, 2의 세제곱에서 2의 5제곱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지금 앞에 있는 게 작으니까, 지수가 작으니까 얘는 음수가 나올 거야.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하지만 그냥 선생님이 나누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돼? 거듭제곱 나누면 거듭제곱은 뭐 해야 돼? 지수를 빼야 돼요. 그치? 그럼 지수 빼보자. 지수 딱 뺐어. 뺐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 2에 마이너스 2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제곱을 뭐라고 한다고? 밑을 역수해 준 다음에, 그러니까 역수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고 2는 어떻게 돼?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똑같아, 결과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지수 관련된 건 다 풉니다. 한 가지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수1도 이제 배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수상 다음에 수하 다음에 수1인데, 수1에서 이거 또 배웁니다. 왜? 1단원이, 대단원 1단원이 지수와 로그 함수예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배우는데 지수가 나오잖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야. 똑같아. 그래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을 곱한 거, 거듭제곱에 거듭제곱한 거, 거듭제곱을 나눈 거 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이 나와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번에는 네 번째는 뭐냐면 AB의 m제곱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A의 m제곱, B의 m제곱. 이렇게 우리가 분배법칙 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A의 m제곱, B의 m제곱.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또 얘기해주고 싶은 거 이거야. 아가들은 이거 항상 보면 이거 엄청 잘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걸 못해. 근데 수학은 여기에서 이렇게 왔으면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건 엄청 잘해. 근데 얘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수학은 책들은 다 그러지. 여기에서 얘는 애들아 이거야. 그래놓고 여기서 이거라고는 얘기는 안 해. 왜요? 어차피 얘랑 같다며. 그럼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기해서 여기는 엄청 잘한다? 근데 여기서 이걸 못해.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답답해. 야 이게 이거지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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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인데 얘를 얘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이게 안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답답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답답하다고 안 돼, 선생님들이. 자기는 다 아니까 그런 거지. 자기는 맨날 뭐 몇십 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이고 친구들은 지금 고작해야 뭐 한 1년, 6개월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걸 답답해하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얘에서 이렇게 갈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고 왜? 수학은 거의 한 8, 90%는 다 돼요. 100%까지는 아니야. 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조금 더 지나가면 수투나 미적분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100%라 못해. 그냥 8, 90%는 다 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5번째. 자, 이번에 b분의 a인가요? b분의 a의 m제곱 한번 해보자. b분의 a의 m제곱. 얘는 어떻게 될까요? b의 m제곱 분의 그렇죠. a의 m제곱. 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배웠어 이제? 지수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놨죠?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선생님이 여기 써놨죠. 거듭제곱과 거듭제곱한 건 지수야.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의 곱. 거듭제곱 나누기 거듭제곱은 지수의 차.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 밑에 볼게요. 그 밑에 보면 틀리기 쉬운 계산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실은 우리가 엄청 많이 틀리는 문제기는 해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거 이제 자릿수 구할 때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수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 이거. 자, 2의 4제곱 곱하기 5의 7제곱. 얘의 자릿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지수가 작은 거에 맞춰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2의 4제곱. 그치? 5의 4제곱 이렇게 했으니까 5의 세제곱이 아직 남았잖아. 그럼 걔 뭐 해주면 돼? 옆에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2의 4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은 몇이 되는 거야? 그렇지. 뭐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한 거야. 그치? 이게 아니고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는 거야? 10의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그냥 써줘. 이렇게. 자, 그럼 5의 세제곱은 몇인가요? 125. 10의 4제곱은 국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그래서 자릿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자리 수였고요. 그죠?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이제 지수법칙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 이제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다항식의 연산의 이해라고 하는데요. 실은 두 번째 페이지는 굉장히 쉬워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덧셈과 뺄셈 어떻게 하죠? 중요한 키포인트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게요. 뭐지? 동류항. 그렇죠. 동류항 동그라미 치세요. 그치? 동류항을 잘 찾아서 계산하면 돼. 너무 간단한 거야. 그치? 덧셈. 그 다음에 곱셈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곱셈. 자, 덧셈은 우리가 동류항이 중요한 키포인트였어요. 덧셈은 동류항. 자, 그러면 곱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중요한 키포인트는 분배 법칙이었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좀 빨리 나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선생님이 더 시간을 이제 들여서 했을 텐데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죠? 덧셈, 뺄셈, 동류항. 곱셈, 나눗셈은 분배 법칙. 왜 나눗셈도 분배 법칙이야? 나눗셈이나 곱셈이나 똑같잖아. 나눗셈은 뭐 하는 거야? 역수.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거 역수. 그죠? 이렇게 외워야 돼, 자연스럽게. 그냥 역수 하면 안 돼. 더 정확하게 외우는 게 좋아요. 알겠지?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거 역수.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거 틀리진 않겠지. 우리 수준으로 봤을 때.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개념이 되겠죠? 사칙 연산이 되겠습니다. 1번 보세요. 덧셈 뺄셈 또 나왔네. 중요한 키포인트는 뭔가요? 동류항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동류항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2번에도 보세요. 2번에 뭐라고 나와있니? 곱셈인데 곱셈도 중요한 키포인트 뭐야? 분배 법칙이에요. 똑같죠?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이고
굉장히 간단하죠? 그치? 그래서 초반에 쉬워. 항상 그렇지. 모든 과목이 초반에는 겁나게 쉽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막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다가 그치? 항상 그래요 과목은. 그런데 앞에 있는 게 잘 안 되면 실은 뒤에 있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실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친구들은 빨리 뭐 하고 싶어? 빨리빨리 더 어려운 걸 풀고 싶다가 막히면 좌절했다가 또 다시 했다가 좌절했다가 이러죠. 그걸 반복하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항식의 나눗셈을 보세요. 다항식의 나눗셈. 굉장히 중요하죠? 별표 치세요. 이거는 진짜 완전 시험 단골 문제예요.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근데 실은 얘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수업에. 다항식의 나눗셈. 오늘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얘는 안 돼. 해봅시다. 다항식의 나눗셈.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건데 선생님들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은 먼저 뭘 할 거냐면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나눗셈. 우리 나눗셈 언제 배워요? 초등학교 때 배우죠? 그치? 그래서 한번 이걸 해보고 싶어. 17을 3으로 나눠볼게요. 3. 이렇게. 그러면 몫은 5죠? 5, 3, 15죠? 빼면 2죠. 너무 간단하잖아. 그치? 그래서 17을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렇지. 3 곱하기 5 플러스 2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실은 다 들어가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그치? 자, 우선은 3은 뭐라고 해요? 나누는 수라고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는 제수라고 부릅니다. 제수. 그러니까 나눠주는 수를 실은 한문이야, 한문. 몰라도 돼. 그냥 들어만 봐. 그냥 제수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기억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야. 17은 뭐야? 피제수라고 하면 나눠지는 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 단어가 있구나 정도만 들어놓으면 돼요. 그냥 한문이라서 옛날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옛날 선생님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주는 거야. 그냥 그거구나 하고 잊어버려도 돼요. 기억 못해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지. 몫은 알아야 돼. 그치? 몫. 5가 몫이죠? 2는 뭐야?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치?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해서 나머지를 더하면 우리가 나누었던 17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쵸? 얘를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실은 어떤 나눗셈이냐면 수의 나눗셈이에요. 숫자의 나눗셈. 그쵸? 근데 그냥 나눗셈에서 숫자는 빼 안 빼? 보통은 빼지? 그러니까 나눗셈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던 거야. 그런데 이 앞에 뭐가 붙었어? 다항식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다항식을 나눠보자 이거야. 거기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x세제곱 플러스 5x 다항식이죠? 그치? 항이 이제 2개 이상이니까 얘는 다항식입니다. 단항식도 상관없어요. 나눌 수 있어요. 얘를 뭘로 나눠볼까? x제곱 플러스 1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자, 봐봐. 여기 몫이 5였잖아. 왜 5였어? 4도 아니고 6도 아니고 왜 5야? 4로 하면 4, 3, 10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됐어? 더 남았잖아. 더 나눠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했어? 하나를 더 더해서 5를 했더니 5, 3, 15, 맞나? 6 했더니 6, 3, 15, 넘어갔네. 안 되잖아. 그러니까 5였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실은 초등학교 때. 그치? 그래서 막 우리 구구단 잘해야 돼. 엄마가 막 계속 막 구구단 연습시키고 학교에서 구구단 외우라고 하고 한 이유가 이런 거야. 나눗셈 잘하려고. 나눗셈이 제일 어렵거든. 초등학교에서. 그치? 그래서 이 5를 찾았다 이거야. 이렇게 우리가 찾았는데 그럼 다항식은 어떻게 찾을 거야 이거야. 뭘 찾아줘야 돼요? 그렇지. 최고차항의 개수와 차수도 찾아줘야죠. 그치? 그러면은 차수 몇 차야? 3차예요. 개수 몇인가요? 1입니다. 왜? 얘하고 몫을 곱해서 얘가 돼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몫이 어떻게 돼? x 실은 1x죠? 그치? 계속까지 맞춰줘야 되니까. 그럼 곱해주면 어떻게 돼? x세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나눗셈에서 어떻게 했어? 17에서 15 어떻게 했니? 뺐잖아. 그러니까 x세제곱 플러스 5x에서 x세제곱 플러스 x를 뭐 해야 돼? 빼야 돼요. 똑같이. 나눗셈이니까. 나눗셈이 절대 안 바뀌죠? 그래서 빼면 어떻게 돼? 4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 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얘 몇 차야? 2차잖아. 얘 몇 차야? 1차지. 어떤 상수 또는 x를 곱해가지고 x제곱이 4x가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끝.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5x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1 나누는 수에다가 뭐를 곱해줘? 목 x 곱해줬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더해줘야지. 나머지를 더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x세제곱 플러스 5x가 되죠. 자, 중요한 게 있어. 이제 여기 찾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목 찾는 건 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 얘가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특징이 있어요. 뭐냐? 아까 우리 x제곱에서 뭐 어떤 수를 곱해갖고 4x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끝났잖아.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나머지는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어때야 돼요? 낮아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4x제곱을 했어봐. 그럼 우리 끝났다고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여기다가 몫을 더 썼을 거야. 근데 우리 이미 끝이라고 하고 지금 식을 썼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는 수가 x제곱 차수가 2차인데 얘는 나머지가 1차야. 만약 2차였어도 아직 안 끝났을 건데 나머지가 1차니까 뭐가 됐어? 게임 끝. 그래서 나누는 수와 나머지의 차수를 비교할 수 있겠죠. 나누는 수, 나누는 식의 차수와 나머지 차수 중에서 누가 커야 돼? 나누는 수의 차수가 커야 됩니다. 같으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등호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커야 된다라는 거.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럼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야 실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얘가 왜 중요하냐 실은 이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나누는 식의 차수가 2차래요. 식이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 그냥 차수만 알려줬어. 나누는 식의 차수가 2차래. 그러면 질문. 나머지의 차수는 1차 또는 상수. 그렇죠. 1차 이하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나머지는 몇 차라고? 1차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1차 식을 뭐라고 썼니? 그렇죠. 1차 이하니까 ax 플러스 b라고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선생님 그럼 아까 상수라며요. 얘는 1차식이지? 아니 a가 0이면 상수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나누는 수의 차수가 3차래. 그럼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돼야 되겠지. 그럼 식을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고 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끝나. 나머지는.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야 실은. 얘가 제일 어려워. 나머지는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데 얘는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지?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걸 가지고 조립제법을 하려고 했더니 나머지가 몇 차야? 아니, 나누는 수가 2차거든요. 실은 조립제법의 큰 장점은 간단하다. 큰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1차로만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저기에서 여기서 지금 현재 소개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선은 뭐를 해볼 거냐면 이 나누는 수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거를 식을 조금 바꿔갖고 x 세제곱 플러스 5x를 x-2로 한번 나눠봅시다. 우선은 나눠서 얘와 결과와 조립제법의 결과가 어떤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똑같이 나눴는데 결과가 달라지면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럼 x-2니까 몇을 곱해줘야 돼? x제곱 곱해줘야 돼요. 그죠? x제곱 곱해주면 x세제곱. 얘는 1차니까 실은 쓸 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살짝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고 공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집중해서 풀면은 틀리진 않지만 그래도 자리를 배치를 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죠? 자, 이렇게 위에서 빼주면 2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될 거고요. 몫은 또 몇인가요? 플러스 2x 이렇게 될 거고요. 곱해주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죠. 자, 빼주면 9x 아직 안 끝났죠?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고 9 곱해주면 9x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빼주면 18 이렇게 되겠네. 그치? 나머지 지금 차수가 몇 차인가요? 0차 상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1차고 얘는 상수 0차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 x-2 곱하기 목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 다음 플러스 18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x세제곱 플러스 5x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조립제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조립제법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뭐를 써줘야 돼? 개수들을 다 써줘야 되는데 실은 여기선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두 번 있죠? 그치? 뭐 해야 돼? 써보자. 1 그쵸? 0 왜? x제곱의 개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x 5 상수 0 이렇게까지 상수까지 반드시 써줘야죠. 2차 1차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해줘? 니은 쫙 그려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써줘야 돼? 2 써줘야 됩니다. 그치? 2가 뭐였어? 얘를 0으로 만드는 숫자를 써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2 써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을 내려요. 내리죠. 그 다음 2하고 1을 곱해서 대각선으로 쓰지 2. 그 다음 0과 1을 더해요. 더하면 몇이죠? 2. 2하고 1을 곱해요. 5하고 4를 더해요. 2하고 9를 곱해요. 0하고 18을 더하면 끝. 이렇게. 그죠? 내 실을 한 번 더 나눠줄 수 있어 없어? 여기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 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찾아주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얘 나머지 니은 딱 쓰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나머지 18. 같아졌죠? 그치? 그리고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예요. 몫의 뭐? 개수. 상수 1차, 2차.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 여기 있죠. 그치? 그리고 2는 x-2. 얘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식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조립제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항식의 사칙, 연산, 그 중에서 오늘의 핵심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항식의 나눗셈은 총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나눗셈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립제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쵸? 다음.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야. 실은 선생님이 이 책을 제본하면서, 책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건 실은 다항식의 나눗셈까지밖에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 관련된, 다항식의 연산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서 다항식이 뭔지를 익혀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인수 정리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살을 보태고 뼈를 세워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채워 나가는 거지. 그쵸? 다 책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문제들을 이제 풀어서 이제 하면 되겠고요. 이제 뒤에 보면 다항식의 연산 중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면서 넘어가면 아마 우리한테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거기 한번 풀어볼까? 어디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항식의 연산 하에서 15번 쉬운 거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다 풀어봤나요? 강민이 몇 나왔어? 4번. 4번. 거미는? 그렇죠. 4번이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나눗셈 하는 거를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 다항식 연산 중하까지 이제 풀어 오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곱셈 공식을 배워보자. 실은 곱셈 공식도 우리가 배웠었지. 언제 배웠죠? 3학년 1학기 때 배우죠. 그치? 맨 처음에 3학년 1학기 그거 보여줘요. 제곱근과 실수. 그 다음에 뭐야? 곱셈 공식. 그 다음 뭐야? 인수분해. 그 다음에 2차 방식. 그 다음에 2차 함수. 끝. 이렇게.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곱셈 공식 1 배울 건데,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이게 또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해? 야, 우리 3학년 1학기 거까지만 하고 수상하자. 3학년 2학기 거 안중에 나오지도 않아. 나오긴 하는데. 왜? 그래야 고등학교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고등학교 이런 거구나. 뭔가 있어 보이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곱셈 공식 보이죠. 그러면 딱 보니까, 야, 얘들아. 야, 우리 곱셈 공식 공부했지? 3학년 1학기 때. 봐봐. 나오잖아.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3학년 1학기 걸 잘해야 고등학교 걸 잘하기가 쉬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거를 하려면 중3 께 굉장히 베이스가 잘 돼야 돼. 그쵸?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곱셈 공식을 한번 풀어볼 건데, 실은 곱셈 공식이 뭐예요? 공식이자 공식. 곱셈이 공식이거든요. 뭐지? 분배 법칙한 거예요. 분배 법칙. 근데 선생님 그냥 분배 법칙 하면 되지 않아요? 되지.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실은 공식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느리지가 않아. 왜? 실은 뭐 당연히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암기 아니고 무조건 이해를 해야 잘 풀 수... 이해는 해요. 근데 수학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는 거지. 선생님이 항상 비유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영어 공부 엄청 하죠?
수학하는 만큼 영어도 하잖아. 그잖아. 근데 그리고 나서 영어는 단어 외워 안 외워? 엄청 외우지. 맨날 테스트 보지. 근데 수학에서 공식을 안 외워. 그래야 문제를 푸는 건데. 안 그래? 영어는 단어 엄청 외우면서 수학 공식 안 외우려고. 선생님 저는 이해해야 돼요. 이해는 선생님이 항상 비유해 주는 게 있거든요. 항상 그러면 선생님 좀 그래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설명해 주기는 해요. 근데 항상 이런 게 있어. 공식 암기는 실은 아니 공식을 이해한다? 힘들어요. 왜? 선생님들도 공식을 100% 이해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선생님은 거의 없습니다. 100%.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외워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돼야지. 왜? 영어의 단어 같은 거예요. 공식은 수학의 공식은 영어의 단어 같은 거야. 영어 공부하려면 우리 단어 외우듯이 수학 공부하려면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너무 당연한 거니까. 자, 그래서 곱셈공식을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 얘는 어떻게 되죠? 그냥 분배 법칙 하는 거죠?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너무 간단하죠? 두 번째.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완전 제곱식이 나오죠. 이렇게. A 플러스 B 제곱은 실은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했다라는 거죠. 지수법칙 성질이. 그러니까 A 플러스 B 제곱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세 번째. 이번 합차인가요? 합차죠. A 플러스 B 진짜 오랜만에 쓰네요. A 마이너스 B 얘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다음 네 번째 해봅시다. 네 번째는 얘는 합곱 공식이죠. 아나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결과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x의 개수는 더한 거 합, 상수는 곱한 거 곱, 그래서 합곱 공식이죠. 그치? 우리 인수분해할 때 이거 엄청 연습하죠. 다음 다섯 번째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얘는 어떻게 되죠? acx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하나 안 했네. 이거 마이너스이면 어디?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변형 해볼까요? 변형. 곱셈 공식 변형 한번 해보자. 자, 변형도 실은 굉장히 잘 나오죠, 그죠? 자,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는 어떻게 되죠? 변형. 그렇지. a 플러스 b의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2ab 하나 또 있죠? 그렇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해서 복부 동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복부 동순 이것도 실은 한문이고요. 실은 옛날 이제 옛날 쌤들이 설명했던 그런 단어 이제 책에서 나와요. 복부 동순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도 알아두면 좋아요.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냥 부호로 써서 복부 동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일단 두 번째는 뭐냐면 a 플러스 b를 제곱한 거는 뭐 하겠죠? a 플러스 b 제곱. 그렇지. 이거 순서가 맞나? 맞죠? a 마이너스 b 제곱. 그렇죠. 플러스 4a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또 복부동순으로 해도 되고요. 우리는 한 번 더 씁시다. a-b의 제곱은 그렇지. a 플러스 b의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4a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는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뭐가 같죠? 그렇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2.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다섯 번째는 a 마이너스 a분의 1에 네네네네네네 하나 더 있구나. 하나 더 있죠? 어떻게 되죠? a 마이너스 a분의 1에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음 다섯 번째. 이번에는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은 뭐와 같죠? 그렇죠.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여섯 번째.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은 뭐와 같죠? 그렇죠.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4 이렇게. 그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뭐야? 중학교 수준에서의 곱셈 공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섯 번째 이제 고등학교 버전의 고딩 버전의 곱셈 공식으로 한번 넘어가자. 곱셈 공식.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세제곱입니다. 그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a 세제곱 그렇지.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여기는 그냥 한번 써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이면 뿔마 이렇게 되는 거지. 이유는 b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b가 2번 또는 4번 또는 0번 곱해져 있으면 부호가 플러스겠지. 그치? 여기는 b가 없잖아. 0번 곱해졌죠? 플러스. 여기는 1번 그러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2번 플러스. 여기는 3번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인데 여기서는 세 번째고요. 우리 1, 2번 같이 썼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x 제곱 다음 플러스 ab bc 그렇죠. ca x 마지막 그렇죠. abc. 자 얘도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야. 먼저 여기에서 x 여기에서 x 여기서 x 그러면 x 세제곱. 여기 두 개에서는 x인데 여기에서는 c 그러면 cx 제곱. 여기 두 개에서는 x인데 여기에서는 b 그러니까 bx 제곱. 여기에서는 x인데 여기서는 a x 제곱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x 하나 상수 두 개 bcx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게 실은 조금 더 어렵게 설명 이항 정리라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확통에서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구나 생각하지 그 뭐지 이러면 안 돼. 그냥 여러분들한테 팩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 이게 그게 될 수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그게 뭐지 생각하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다 이게 나올 수 있구나 정도 생각하면 돼. 다음 세 번째 여기선 네 번째가 되겠죠? 여기서 또 뭐야 부호가 반대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해볼까? 같이 이렇게 되면
봐봐. A하고 B하고 C의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인 거지? 그 A하고 B하고 C가 홀수개면 부호가 마이너스, 짝수개면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A, B, C 하나네? 부호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죠. 여기는 두 개니까 뭐가 돼야 돼? 플러스. 여기는 하나, 둘, 셋, 세 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인데 여기는 아마 다섯 번째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곱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A세제곱. 그렇죠. 플러스 B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부호는 여기 있는 부호와 같죠? 그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면 뒤에는 플러스고요. 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죠? 다음 우리는 네 번째인데요. 여기에서는 일곱 번째가 되겠네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이 우선 이해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한번 배워봤고 하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거 한 번씩 다 설명하고 다시 쓰고 또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선생님이 스킵할 수 있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스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니까. 만약 이해를 못하면 하나하나씩 다 풀어서 다 설명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어떻게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에 그렇지 AB 플러스 BC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덟 번째고요. 책에서는 여덟 번째, 우리는 다섯 번째죠. 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A 4제곱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죠? 마지막인가요? 여섯 번째. 그죠? 아하, 여섯 번째 첼기네. 마지막 라스트. 후.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3ABC 는 몇인가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끝 되겠죠. 마이너스 3ABC는 여기다 선생님이 플러스 쓰면 왜? 어떻게 외우는,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A, B, C가 하나씩 있구나. 그러면은 두 개씩 더 곱해줘야 세 개가 되겠죠? A제곱, B제곱, C제곱. 그래서 얘네들은 만들어졌어. 그러면 얘네 지금 더하기지? 그러니까 뒤에는 한번 빼줘야지. 밸런스를 위해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얘 뺐잖아. 그래 또 밸런스를 위해서 플러스를 해주는 거. 플러스 3ABC 이렇게. 암기할 때는 이렇게 좀 약간 어거지 스타일로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기억에 남으면. 자기만의 방식을, 자기만의 루틴을 이용해서.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이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그러면 외워서, 이용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근데, 난 그냥 내 방식이 좋은데? 그러면은 자기 방식으로 가면 돼요.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엄청 많죠? 이게 이제 뭐에? 나옵니다. 어디에? 시험에 나와요. 고등학교 시험에 나와, 이게. 참. 뭐 해야 돼? 암기해야죠. 테스트도 봐야 되고. 근데 선생님 보니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익히기도 하니까 문제 풀면서 이거 이렇게 쭉쭉쭉쭉 문제 풀면서 좀 익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시험 보기 전에는 이것보다 조금 심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뭐 더 그거 해야 되겠다. 변형. 변형. 시간이 좀 남은 줄 알았더니 변형 있네. 변형만 빨리 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플랜을 어떻게 짜고 해야 되는지. 변형해보자. 변형도 똑같지 뭘. 응? 변형이 심하면 맞아. x 제곱 이거는 했으니까 곱셈고시 변형은 패스하고요. x 세제곱 하겠습니다. 이렇게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괄호하고 그렇죠?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게 플러스잖아요. 그럼 얘 마이너스 얘랑 같아. 플러스. 얘 플러스니까 뭐 해야 돼? 밸런스를 위해서 또 빼줘야 돼. 얘 뺐으니까 뭐 해야 돼? 안에는 더해줘야죠. 그래서 뿔, 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면 마 이렇게 부호를. 그리고 여기 3 기억하시고 이 3은 뭐랑 같아? 이 3이랑 같죠? 우리 2일 때 2였잖아? 어딨니? 여기 있죠? 여기 2일 때 2였지? 그래서 여기도 2일 때 2.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고 밑에 있는 건 했네요. 우리 이것만 추가하면 되겠죠? 밑에 있는 건 했지? 제곱은 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띠로리르릉.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얘기하려면 진짜 한 10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내가 잘할 수 있는지. 근데 너무 이거는 뭐랄까 몽상가라고 좀 비유하고 싶어요. 10시간 동안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한 10분 얘기하고 그치 수학 공부 이렇게 해야 돼 하다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막 겁나게 이게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의지 차이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가 존재를 해.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딱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거야. 처음엔 잘 안 돼. 그러다가 쭉 올라가. 그러다 어때? 쭉 떨어져.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또 너네들이 이제 약간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의욕이 없어 보이면 또 누군가가 포인트를 얘기해줘. 그럼 또 어떻게 돼? 쭉 올라가. 그러다가 또 떨어져.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딱 나와. 그럼 또 올라가. 또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라고. 수학이라는 게 이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실은 여기가 제로 베이스라고 한다면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조금씩. 근데 그거를 못 느껴.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몰라 실은.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잘 아는 건 첫 번째.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랬어. 근데 지금이 이 정도야. 그럼 나중엔 더 발전할 수 있겠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고. 근거가 있어요. 특히 근데 부모님은 잘 몰라요. 어렵습니다. 알기가. 특히 또 여러분들 이제 남학생이고 또 엄마랑 잘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은 지금 어머니랑 엄청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공부할 때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집 분위기가 나 하나로 다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째깍째깍 소리에 막 예민해가지고 이거는 동영상 촬영 끊겠습니다. 이제 우리 수업은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예민해가지고 어땠냐면 째깍째깍 소리를 다 바꿔버렸어. 무음으로. 그러니까 실은 공부할 때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선생님이.